와, 나는 막 운동도 열나 열심히 하고 체형관리 진짜 신경 쓰는데 왜 나는 힙딥이 생기지? 내 친구는 맨날 뒹굴뒹굴 놀고 운동도 안 하는데 힙딥이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힙딥은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아무래도 라인 중에서도 바디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라인을 가꾸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정답은 다 알고 계시면서 식이 조절, 꾸준한 운동. 식상하고 너무 뻔한 말이에요. 근데 모든 미용 성형의 시작은 다이어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젊을 때는 대부분 체형이 예쁘다가 나이가 들면서 좀 변화가 생기잖아요. 저도 요즘에 나이살인가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 나이에 따른 체형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체중과 체형의 변화를 같이 따라오게 돼요. 먼저 이제 먹는 양은 비슷한데 운동량도 줄죠. 특히 기초대사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지방이 당연히 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체형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 나이살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체형 변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복부, 지방, 그리고 힙과 골반의 변화예요. 아무리 내장 지방이 늘고 허리살이 쪄도 운동하고 다이어트하면 어쨌든 쉽지 않아도 반드시 줄어듭니다. 그런데 골반과 힙의 변화는 노력만으로는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힙딥이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힙딥 같은 경우에는 골반뼈 장골의 아치를 장골능이라고 해요. 아치와 대퇴골두, 우리 다리뼈에 이렇게 튀어나온 골두가 있어요. 그 사이에 패인 공간이 있어요. 젊어서는 이제 거기에 지방과 근육이 짱짱하게 받치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 근육과 지방이 꺼지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패임으로 도드라져 나타나죠. 두 번째 이제 힙 처짐인데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힙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 힙을 받치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서브글루테알 리가멘트라는 둔부 아래 인대라는 해먹처럼 받치고 있는 그 조직이 있는데 얘가 젊어서는 짱짱하게 받치고 있죠. 그 무거운 엉덩이를 이렇게 받치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힘이 들어요. 점점 늘어져요. 그래서 처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동반되는 그게 힙 처짐이에요. 원장님, 근데 어떤 사람은 힙딥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고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와, 나는 막 운동도 열나 열심히 하고 체형관리 진짜 신경 쓰는데 왜 나는 힙딥이 생기지? 내 친구는 맨날 뒹굴뒹굴 놀고 운동도 안 하는데 힙딥이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힙딥은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골반의 모양, 장골과 대퇴골두 사이의 간격이 중요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장골의 능과 대퇴골두 사이의 간격이 좁죠. 그런 사람들은 힙딥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근데 그 간격이 긴 경우에는 힙딥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태어날 때 힙딥은 어느 정도 결과가 정해져 있다. 내 잘못이 아니구나. 거기다가 나이가 들면 러브핸들이 살이 생기고 허벅지 바깥쪽에 승마살이 아래로 처지면서 불룩해지잖아요. 그 현상에 의해서 더 울퉁불퉁함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힙딥이 더 심하게 보이는 거죠. 제 지인은 바지를 아예 못 입거든요. 바지를 입으면 중간이 구겨지면서 좀 보기 싫다고 치마만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바지 입는 게 평생 소원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생긴 힙딥은 사실 우리가 노력만으로는 좀 어려워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이식이에요. 이때 이식을 할 지방은 어디서 뽑냐면 뒷구리하고 승마살 부위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꺼진 부위, 힙딥 부위하고 엉덩이 부위에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힙이 처지면서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온 경우에는 거기 있는 지방도 빼서 위로 올려주면 힙업도 가능하죠. 정말 나는 지방을 넣고 싶은데 정말 살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밖에서 재료를 가져와야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솔직히 필러 중에 힙에 대용량으로 넣게 허가받은 제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넣어도 되는 걸 힙에 넣는데 문제가 되진 않겠죠. 임상적으로는 안전해요. 원장님 그 필러 넣어봐야 오래 안 가잖아요. 근데 되게 오래 가요. 왜냐면 필러라는 게 이제 들어가면 우리 주변의 조직들의 접촉면에서 서서히 효소에서 흡수되는 건데 필러가 뭉탱이로 들어갔잖아요. 덩어리가 이만큼씩. 자기들이 잘 오래 잘 머물러 있어요. 서로 안 싸우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전에 막 가슴이나 힙에 퍼머넌트 필러라 그래서 많이 넣었던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문제가 많이 생겼죠. 사용은 안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히알루론산 필러로도 충분히 굉장히 오래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불필요한 지방을 빼서 필요한 데 넣는다. 말만 들으면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수술은 부작용이나 흉터가 좀 걱정되지 않을까요? 뭐 이 세상에 부작용이 아예 없고 절대 안전한 시술은 없어요. 하지만 지방 흡입과 지방 이식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편에 속해요. 우선 절개 부위가 진짜 3mm? 이 정도로 작고요. 근육 밑에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하층에 있는 지방만 제거하니까요. 특히 힙딥 수술 또는 힙업 수술 같은 경우에는 꼬리뼈에 주름이 있어요. 엉덩이 사이에. 그 주름 사이로 한 개 3mm 정도 되는 그 작은 구멍으로 다 수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흉터는 남자친구와 의사여도 아마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방을 뽑은 부위는 멍이나 만졌을 때 좀 통증이 가능하지만 이식한 부위는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요. 다만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완전 빵빵하게 살아남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세포니까 생착률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을 보관했다가 한 2달 정도 뒤에 2차까지 넣어주고 생착률 높이기 위해서 뭐 줄기세포도 사용하고 피 속에서 PRP라는 성장인제 뽑아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되죠. 저는 사실 가능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뺄 수 있는 부위라면 수술을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만 지방흡입을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힙라인은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필러 같은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수술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수술 후에 주의사항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흔히 물어보시는 게 누워서 자도 돼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누워서 자도 됩니다. 무조건 되죠. 우리가 눕거나 앉거나 할 때 그 눌리는 부위는 지방을 이식한 부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누워서 주무십시오. 운동은 언제 해도 돼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방 이식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지방이 생착하려면 가만 놔둬야 돼요. 혈관이 새로 자라 들어오고 거기서 조직들이 새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2주간은 운동을 막 많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힙에는 여러 근육들이 연관이 많기 때문에 힙업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것이 더 라인을 예쁘게 만들고 우리가 계속 유지 관리해 주기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방금 운동 말씀하셔서 좀 궁금한데 힙 운동 진짜 많잖아요.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원장님이 직접 시범 가능하실까요? 유튜브에 보면 막 예쁘고 날씬한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그게 더 낫겠죠. 근데 너무 많거든요. 그걸 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힙 운동이 어떤 게 있는지만 제가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거북하시더라도 그냥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선체로 엉덩이 들어 올리기인데요. 어깨 넓이로 벽이나 아니면 의자가 있으면 의자를 짚으시고 다리도 어깨 넓이로 펴시고 편하게 뒤로 쭉 엉덩이 높이까지 쭉 차. 이 엉덩이에 힘을 좀 집중해서 발을 엉덩이 높이까지 쭉 올렸다가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고 다시 쭉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고 이때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셔야 돼요. 다리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천천히 내리고 이걸 10회 반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운동은 힙 익스텐션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서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그 운동을 했는데요. 그 운동을 엎드려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 중, 대둔근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요. 어깨 넓이로 편하게 엎드리신 상태에서 다리는 골반 넓이로 그리고 허리는 아치를 이루고 다리를 쭉 뻗어보세요. 이때 든다는 느낌보다는 뒤로 찬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최대한 들어 올릴 때 이 뒤에 둔근에 엉덩이 근육에 집중을 해서 천천히 올렸다가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려놓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10회 반복합니다. 다음은 조개 껍질 동작이라는 건데요. 한쪽으로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팔을 어깨에 이렇게 대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제가 조개 껍질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운동인데요. 바깥쪽 둔근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모든 동작은 항상 중요한 건 집중해야 돼요. 내가 바깥쪽 둔근을 이용해서 다리를 올린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10회를 하고 반대쪽 또 10회 하고 이렇게. 다음은 힙 브릿지라는 운동인데요. 손은 이렇게 편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최대한 다리는 골반에 가깝게 그런 다음에 천천히 들어 올리는 거죠. 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들어 올리고 천천히
버티면서 내리고 최대한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주고 요거를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털썩 놓는 게 아니라 힘을 주면서 들어 올린 다음에 천천히 유지하면서 내려 놓으셔야 돼요. 제 동작이 좋지는 않아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더 전문가로서 좀 부족함이 있는데 원칙만 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예방은 최선의 치료입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힙라인을 유지하고 또 안 될 땐 과감하게 또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